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6%인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 최초 당선인 기준으로 현재 구속된 조국혁신당 대표도 포함하는 수치다. 이 중에서 징역형을 가장 길게 받은 사람은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다. 박선원 의원은 반미 학생운동 조직 삼민투,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1985년 미국 문안 점거 사건 배후 인물로 3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보안법 전과자 출신인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1차장을 역임했다. 정청래 의원은 1989년 한미 FTA 반대를 목적으로 주한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폭탄 투척 및 방화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살았다. 제22대 국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 명단은 다른 범죄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 명단입니다. 민주당 이하경, 윤후덕, 이용선, 김남근, 박선원, 정태호, 김민석, 서영교, 이인영, 김태년, 정청래, 오기영, 이연희, 진성준, 박홍근, 송재봉, 윤건영, 김성회, 박상혁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정춘생, 그리고 국민의힘 최영두, 무소속 김종민입니다. 의제 233호증이 70호증입니다.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의 관계에 대하여 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이 북한에 흡수합병되는 고려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는 주사파 중의 핵심 세력으로 반체제 세력이고 경기동부연합의 수기에는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수감되었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2월 24일 이석기를 가석방하였다. 민변 출신인 이재명 변호사는 민주노동당 김미희 후보와 연대를 통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는 이후 신생 청소 용역업체 나눔환경을 청소 대행업체로 선정하였다. 한용진이 대표인데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출신으로 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전력이 있다. 김영욱 전 나눔환경 대표는 이석기 보좌관을 지냈으며 경기동부연합의 실세이다라는 기사입니다.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의제 233호증의 1, 2015년 11월 기사입니다. 북한 대남 공작 조직 225국에 포섭돼 지령을 받은 목사가 전국 민주노총 가맹조직 간부 및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 등과 지하조직의 결성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2입니다. 2015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이 해산 1주년을 맞아 민주노총과 함께 진보진영 연합정당을 만들어 우회 정당 창당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3입니다. 2016년 민중연합당 후보가 67%가 통진당 출신 주요 당직자이다. 사실상 통진당이 재건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관악을 이상규 의원, 서울 용산 출마한 이소영 후보가 통진당 출신이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4, 2016년 4월 12일 기사입니다. 통진당 출신 당선시키려는 더민주, 숙주 본색 아닌가. 울산 동구 북구청장 후보 김종훈, 윤종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선전.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모두 더민주 후보가 사퇴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5, 2016년 4월 14일 기사입니다. 통진당 출신 두 명이 무소속으로 20대 국회에 원내 입성하였다. 특히 통진당 출신 인사들의 국회 입성을 도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7, 2016년 8월 24일자 기사입니다. 더민주 종북 선긋고 있는데 박주민 통진당 구명 토론회 초선 의원이 개최하였다라는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8, 2017년 7월 3일자 기사입니다. 북한의 대남 혁명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 소풍, 옛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9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9, 2017년 9월 6일자 기사입니다. 새민중정당 해산된 통진당과 강령 유사 논란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10, 2017년 12월 14일 기사입니다. 다시 뭉치는 구통진당 세력, 민중당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김재현 현 민중당 대변인이 정치활동을 재개하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12, 2018년 10월 22일자 기사입니다. 통진당 해산 명령 받은 지 4년,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부가 조사해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을 근거로 통진당 해산은 정치 공작
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제 233호 중에 23, 2018년 12월 8일자 기사입니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민중당 당원과 민주노총 노조원 1,800명이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했다는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14, 2018년 12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민주노총까지 가세해 3년 새 200배 불어난 이석기 석방 집회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15, 2018년 12월 18일 북한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석방 요구를 의로운 투쟁이라 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16, 2019년 2월 8일자 기사입니다. 이석기는 면회객에게 환하게 웃으며 드디어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양승태가 잡혔으니 곧 나올 것이다. 전쟁 발발 시 북한의 동조의 통신, 유류, 철도, 가스 등 국가기관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로 2014년 구속됐다가 특별 사면이 없었다면 2022년까지 복역을 하게 된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17, 2019년 7월 22일자 기사입니다. 민중당, 민노총, 전국 농민의 총연맹 등 약 2만 명이 참석해 이석기의 석방 대회를 하였다. 서울시는 문화행사라고 허가했다. 2019년 5월 자유한국당이 강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규탄 집회 시위를 열려고 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를 막았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20, 2020년 1월 27일자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기후환경비서관에 통진당 출신의 정의당 김재남 전 의원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하였다. 의제 79호증 판결문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고합 198 사건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이고요. 이 판결문에 2018년 2월경 북한의 지령을 살펴보면 이땡땡 변호사는 통일 전선 대상으로 선전하고 사업하였으면 합니다. 한국타협투쟁도 철저히 서울변호사협회 등을 내세워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올바로 지도해야 합니다라고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28, 2021년 8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북한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에 남한 내 인사를 포섭해 조직을 확장하라라는 지령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땡땡 변호사를 통일 전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하였으면 한다. 이땡땡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 등 우리법 연구회 출신 전 현직 법관들은 법원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서 주류로 부상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29, 2021년 9월 27일자 기사입니다. 통진단 해산 후 고립된 경기동부연합 민주노총 집행부 성남시를 장악해 부활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그 노조가 전통적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누리고 안주하는 사이에 경기동부연합 출신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비집고 들어왔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과 교감 아래 세력을 비약적으로 키웠다. 경기동부 연합 세력의 확장으로 학교에선 비정규직 노조가, 건설 현장에선 일용직 노동자가, 공무원 사회에선 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투쟁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조의 시대가 열렸고 경기동부 연합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이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의제 233호 중에 31, 2022년 6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진보당은 울산 동구청장 포함해서 당선자 21명을 배출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32, 2022년 10월 21일자 기사입니다. 통진당 출신 인사가 이끄는 단체가 중고교생 미성년자를 모아 윤석열 퇴진 요구를 하는 촛불 집회를 준비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33, 2022년 10월 23일자 기사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에 학생들의 참가를 종용하는 정황이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34, 2023년 3월 14일자 기사입니다. 다음 달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과 공조하여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진보당 강성희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였고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서 진보당 후보도 해볼 만하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36, 2023년 4월 5일 제주 히읗기읗히읗 한길회입니다. 한길회는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조국 통일의 한길을 가겠다라는 의미의 조직입니다. 그 조직원이 진보당 활동에서 활동하면서 제주도에서 지하 세력을 결성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38, 2023년 4월 7일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7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39, 2023년 4월 8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국방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위원이 되면 비밀 취급 인가증이 생겨 한미연합훈련의 구체적 일정, 방위 내역, 첨단 무기 체계와 전략 배치, 군사 기밀 열람이 가능하다.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인데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다고 기사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의제 233호 중에 44, 민주노총은 20년간 114회 방북하였고 2003년 6번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기간인 2005년부터 2008년 87회 북한을 방문하였다. 2000년 창단된 민노당은 2003년 4회를 시작으로 86번 방북, 2007년에는 월 평균 2회 북한을 방문, 이석기가 2003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해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었는데 가석방되었고 2005년 8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다. 이석기는 2005년 3월 31일 가석방 기간 중에 북한을 방문하였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45, 2023년 5월 19일자 기사입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철험회 공정사회 포럼에 가입하였다. 철험회는 당내에서 검수완박, 언론개혁, 김건희 여사 특검과 같은 강경 노선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모임이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49, 2023년 10월 31일자 기사입니다.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이 민주노총 주류는 민주당이 하청이 되었고 민주당을 위한 용역투쟁을 한다.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은 수없이 등장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주류인 조국통일파 NL이 민주당의 하청 계열화되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의제 233호 중에 52입니다. 2024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위성 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반대운동, 광우병 집회, 천안함 계담 살포 등의 주역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녹색정의당을 비롯하여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과도 비례위성정당, 지역구 선거연합을 논의 중이다. 반윤석열 전선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당선권 앞순위 1번에서 10번까지를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몫으로 배정하였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기본소득당 용혜인, 양이원영이 수혜자이다. 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53, 2024년 2월 17일 이석기 통진당 후신 진보당이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15개 지역구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83곳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54, 2024년 2월 20일자 기사입니다. 민주, 반미, 친북, 괴담 세력의 비례 당선권 20석 중 절반 내줬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 있는 울산 북구에는 진보당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55, 2024년 2월 22일자 기사입니다. 민주당 위성정당의 대가로 통진당 후신의 울산 북구 지역구 한석, 비례 3석, 총 4석을 보장했다라는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56, 2024년 2월 22일자 기사입니다. 간첩단 터질 때마다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도당위원 장 등 주요 간부들이 최근 몇 년 새 방첩당국에 적발된 5개 주요 간첩 사업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57, 2024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이 종북 경기동부 연합 이재명 숙주로 국회 진출, 통진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념 세력의 국회 진출을 위한 위성정당 철회 촉구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58입니다. 2024년 3월 2일 민주당은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과 선거연대를 가속했다. 72곳에서 단일화를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59, 2024년 3월 4일 진보연합의 꿈 이재명이 이루어져 윤영덕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한다라고 했다는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60, 2024년 3월 6일 국보법 수배 민주노총 간부 민중당 대표도 비례 당선권, 민주당은
위성 정당으로 당선 안정권의 배치를 약속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60일 2024년 3월 12일 당선권의 종북 세력 줄포진 민주당 정당의 헌법 질서 긍정 의무 위반 종북 세력 공천의 반헌법성을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민주당도 내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선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했고 더불어민주연합 일본 전지의 후보는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여온 결의하나 활동가이고 결의하나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성우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직입니다. 233호 중에 62 2024년 3월 18일자 기사입니다.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추천 3인이 당선권, 당내에서도 왜 이렇게 진보당 입성을 보장해 주나라는 여론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63 2024년 4월 11일 민주당을 등에 업고 통진당 후에 3명이 국회로 입성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64 2024년 6월 14일 통진당 의원 출신 김재현 진보당 신임대표로 선출되었다는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65 2024년 6월 15일 제2통진당 사태 발생 땐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66 2024년 11월 9일자 기사입니다.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민노총을 포함한 좌파 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였고 민주당은 원래 민주노총 등과 공동 주최 집회를 검토했지만 역풍을 우려해 별도 집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는 장소가 같고 시간도 비슷하다. 233호 중 68 2025년 2월 10일 진보당 개헌 전략엔 노동 중심의 자주 평등공화국의 건설, 한미 동맹의 해체, 주요 기간 산업의 국유화, 영토 조항의 삭제, 완전한 토지 공개념의 도입 등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방첩과 대공수사권의 약화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235호 중에 1입니다. 2024년 9월 27일 기무사령부 해체 후 뚫려버린 안보구멍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군에 있는 적폐청산으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재조사에 나선 뒤 2018년 기무사를 해체했다는 기사입니다. 기무사 해체 당시 부대원 약 1,200명이 야전으로 방출되었고 문재인 정권은 개헌 문건이 있다고 해서 개헌 문건은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의 친위 쿠데타라고 음모를 몰아서 군검 합동수사단이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200여 명을 조사했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가 전원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235호 중에 3 2024년 8월 29일자 기사입니다. 군 기무사 해체 뒤 정보사 기밀 집중적으로 팔아넘겨 대북 첩보기관인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인물에게 돈을 받고 우리 비밀요원 정보 등을 넘겼다. 비밀요원은 신분이 드러나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작년 초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섭된 것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5호 중에 4 2024년 10월 29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간첩 수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 폐지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되었는데 235호 중에 5 2024년 8월 22일 경찰은 대공수사권을 맡은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간첩 검거는 0건이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과장급 안보수사 경력은 평균 1년에 그쳤다는 기사입니다. 235호 중에 8 2022년 8월 26일 윤석열 정부 문정부 기무사 해체 수사 시동. 기무사 해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인데 석연치 않아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5호 중에 10 2022년 9월 13일 기무사 해체하려 개헌 문건을 왜곡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104호증 영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6일 김병주 TV 그리고 곽종근 박선은 편의 일부입니다. 곽종근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잠시만요.
각종군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지침을 주었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던 인원과 밖에 있었던 인원이 있었는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라고 인원 요원이 특전사령부 인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박선원이 작은 소리로 의원들을 빼내라라고 하였고 김병주가 그를 받아 국회의원들을 빼내라라는 진술로 변경되어 가는 과정이 보입니다. 의제 104호증의 37분 6초부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들어왔던 병력들이 나중에 에어싸고 창문을 깨고 이렇게 궁 안으로 진입한 것은 안에 진입해서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특전팀들이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정면으로 그를 들어가게 되면 앞서 지침을 줬듯이 국민 피해되는 상황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고 들어가는 다른 통로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팀들도 들어가서 인원을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그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보고받은 건 없습니까? 보고받은 거나 또는 상급부대로부터 그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습니까? 본회의장으로 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그 전후 문맥상 인원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특전사 인원 요원들임이 확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제 238호증의 2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네, 다음 그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할 때 박선원 의원의 입모양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호증의 5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네, 이와 같이 인원 요원이 국회의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의제 242호증의 2 재생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2024년 12월 10일 안규백 의원과 김현태의 답변입니다.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영상입니다. 4일 날 새벽 50분경에 50에서 55분 사이에 어간에 국회 지하 통로를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특임단장과 약 10여 명의 대원군들이 무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본 의원을 제지나 또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창문을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정문에서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우리 국민들과 부대원들의 안전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께 얘기를 하고 부대원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을 찾고자 했고 열려있는 창문을 찾아봤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고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서 안쪽에서 정문을 확보하자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본 의원을 지하 통로에서 마주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 판단이 어땠냐 이런 얘기. 제가 저는 이제 의원님을 알기 때문에 의원님을 뵀을 때 순간 의원님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뭐 제가 국회에서 안에서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님들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걸 지시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의원님을 그냥 지나치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성의 없었습니다. 네, 자 이경민 소장. 네,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안규백 의원을 마주치고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입니다. 의제 화상기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241호증의 1 우원식 의장의 월담 사진입니다. 그 국회를 봉쇄했다라는 취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에게 불리한 증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도 없는데 우원식 의장이 월담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우원식 의장 스스로 뒤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준 거겠죠. 네,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고요. 의제 241호증의 5 재생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이재명 의원이 계엄이 선포되고 운전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을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한 그 영상의 일부입니다. 소리는 원래 녹음되지 않았고요. 차에서 내려 계엄이 선포되었지만 길에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인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의제 241호증의 이 재생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예.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국회 의결. 자, 보좌진들 들어가세요. 보좌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 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의제 241호증의 3 재생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그 담화 보고 다들 속속들이 지금 국회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거를 소집 해제를 하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계엄령 해제. 만약 국회를 폐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저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 폭동 수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안 가길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동훈 대표님.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의원들이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만약 국회의원들의 그 의사당 출입을 봉쇄해서 막을 생각이었다면 애초부터 계엄군을 출동을 시켜서 막았을 것입니다. 의제 241호증 6 재생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았던 이재명 의원의 라이브 영상의 일부입니다. 국회로 들어와서 이제 그 본당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요. 계엄이 선포된 이후임에도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의제 241호증의 7 재생 부탁드립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네, 아무런 제지 없이 카드를 태그하고 본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악수를 하고요. 계속해서 아무런 제지 없이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생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제 243호증의 2 재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서 정리하시면 돼. 조심 나가세요. 다 책임지십니다. 네.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도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이동하자. 여러분, 자, 이동하자. 이동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외면한 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뒤에 저희도 반대해요. 야, 저희 복귀도 못하게 하시면 복귀할 걸 왜 오냐고. 그러니까 복귀할 걸 뭐하러 오냐고. 국민 여러분 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1시 11분에 군인들이 철수하는 장면입니다. 의제 127호증의 일부 수사보고 홍정은 작성의 진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홍정은이 지난번 증언을 하러 나와서 이 진술서 오른손으로 썼는지 왼손으로 썼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만 어쨌든 2024년 비상겸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워서 그 수사 보고서에 이와 같이 그 해석을 달아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읽겠습니다. 2024년 비상계엄 당일 야간에 있었던 만화 같은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정보에 출석하기 전에 이와 같이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기일 이제 그 홍장원은 22시 58분경의 전화와 23시 06분에 그 전화를 받고 메모의 작성 과정에 대해서 그 진술조서의 기재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약을 먹어서 진술하였기 때문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으나 이 정보에 가기 전에 작성했던 이 메모는 약 먹고 쓴 것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작성된 그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하였고 10시 58분에 첫 번째 증언에서는 10시 58분에 서로 간에 정신이 없어서 아무런 말 없이 끊었다고 했다가 조태영 원장이 동선이 다르다라고 확인을 하니 CBS나 그 채널A 인터뷰에 나와서 자신의 동선을 밝혔으나 그마저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10시 58분에 어떤 대화가 있었다. 미리 명단을 불러주겠다라는 대화를 하였다라고 하나 지금 6일이나 5일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비망록에도 58분에는 어떠한 대화가 없었고 어떻게 된 거야? 국회는 경찰과 협조에 봉쇄하고 있습니다라는 대화는 11시 6분에 대화를 하였음을 이 비망록은 기재하고 있습니다. 의제 228호증 서울신문 CCTV 재생 부탁드립니다. 집무실에서 통화한다고 하였으나 43분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46분에) 집무실이라고 하였으나 45분에 이미 공간으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10시 58분) 여인형과 공터에서 48초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라고 하는데 58분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홍장원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고 통화 기록상 여인형과의 통화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전혀 바쁘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여유롭게 들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추인 측은 이와 같은 영상에 대하여 CCTV의 오차 범위를 논하였으나 10시 58분에 여인형과의 통화 그리고 CCTV의 시각이 명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홍장원의 진술은 계속하여 변하고 있고 도대체 이 메모가 어디서 작성됐는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신 줄 알았나 봐요. 라는 진술은 홍장원의 2024년 12월 10일자 진술뿐만이 아니라 조태영 원장이 2024년 12월 18일 경찰 진술조서에서도 홍장원에게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라는 진술이 확인되고 이 비망록에도 스스로 대통령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신 줄 알았나 봐요. 라고 해서 대통령께서 홍장원에게 원장 미국 출장 중이니 1차장이 아까 왜 미국 출장 한국에 있다고 왜 말 안 했어? 라고 했다는 대통령의 말이 맞다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확인이 됩니다. 홍장원은 한동훈 체포설과 관련한 2024년 12월 6일자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
와의 그 문자에 대해서 자신은 그 누군가에게도 말한 적 없고 기자에게 기사화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 다만 자신은 큰 어른이신 이병기에게 전화를 드렸을 뿐이다라고 했으나 이병기와 한 통화는 뒷번호가 7766이 이병기의 번호임이 확인이 됩니다. 이병기와 통화는 1분 16초 그리고 26초 2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이 긴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5456 현재에서 이 그 통신자료 회신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운데를 다 가리고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뭐 제 회신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 했는데 5456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12월 4일 날 5456가 이건 홍장원이 발신한 내역이고요. 그리고 이건 홍장원이 수신한 내역입니다. 이걸 종합을 해보면 그 5456이라는 번호를 가진 사람과 거의 1시간 가까이 4일과 5일 사이에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네, 이상 서준유지 진술을 마치겠습니다.